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급등으로 마감이 되면서 오늘 우리 장도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은 했지만 좋다 이렇게 강세일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장 오늘도 강세를 띠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 1.5% 상승세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조금 덜 들어와서 불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지수가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오늘은 김선윤 위원님 모셨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호통의 대가시죠. 김선윤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 유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지만 위원님께서는 좀 이렇게 깜짝 이벤트 같은 경우도 오픈 채팅방에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에 대한 리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의견 등 이쪽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저 오늘 생일인데 제 생일이라서 그런지 시장이 좀 잘 오른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와, 오자마자 이제 자기 생일이라고 저보고 선물을 달라고 그럼요. 네, 황당한 소리를. 오늘 제 생일이라서 다행히 또 시장이 올랐잖아요. 만약에 제 생일인데 시장이 내렸으면 좀 걱정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올랐잖아요.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제 생일이 언젠지 알고 계세요? 앵커님? 한 번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무슨 소리라고 있어요? 6월 15일인데 제 생일날은 6월 15일 날 올랐나요? 장이 아니요. 6월 15일 날 4.7% 빠졌어요. 제 생일은 올랐는데 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저희 생일날 별로 안 좋았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조금씩은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더 갈 거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왜? 뉴욕 증시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조금은 고점인 것도 같아.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냥 느낌적인 느낌. 6월 달에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인버스, 곧버스 사셨다가 마이너스 계좌 빵 만드셨었죠. 자, 근데 지금 다시 그러시면 안 돼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느는 것 같은데 약간의 단기 저점을 찍고 약간 조정은 나오고 있어요. 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고는 하지만 경기 자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은요, 굉장히 조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러 미국이랑 중국도 싸우고 있는 여러 안 좋은 흐름에서 조금 그래도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시장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간 지금 지난주에서 2주 동안 맹렬히 빠졌던 이 시장 자체가 이번 주 한 주간 빠르게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요. 뉴욕 증시 자체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하나 어저께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습니까? 나스닥보다는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2배 정도 더 올랐죠, 나스닥보다. 자, 왜요?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식은 바닥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급등주를 사시는 거죠? 왜 급등주를 쫓아가시는 거죠? 좀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닥에서 천천히 좋은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오늘 시장 되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최근 들어 흐름, 코스피 쪽에서의 개인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랬던 적 최근에 많이 못 보셨죠?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코스닥도 3거래일 매도인데 기관이 외인이 양매수가 들어와요. 특히나 기관들이 어제 오늘에서 1,000억 이상을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 들어서 단 한 차례도 2020년 1월부터 해서 단 한 차례도 기관이 1,000억 이상 연속 순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제는 동학 개미 운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오로지 뭐예요? 네, 개인이 팔면 오르는 시장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다. 이 옛날처럼 기관들이 승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외인들이. 여지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난 이후부터 해서 제 예측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따라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 오픈 채팅방 띄워주지 마세요. 굳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지금 충분하게 사람 많은 것 같고 들어오셔서 제가 여러 종목들 막 드리고 있지만 들어오시면 뭐해, 급등주만 사시는데 바닥주 아무리 드려도 그닥 뭐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급등주 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늘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끼리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뭐 들어오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좀 알짜배기 분들만 모시고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도 이런 말 했다고 안 들어오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나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어가기를,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장 보시고 느긋하게 이번 일주일 대응하시면 어떨까 잠깐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많은 분들이 지금 급등주 때문에 고생하셔서 좀 삐지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아래에 노란톡 하단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수록 들어오셔야겠죠. 위원님께서 참 밀당의 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좀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많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아래로 꺾일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면서 급등주 제발 쫓아가지 말아달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시장이 계속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어떤 포인트들 짚어봐야 될지 오늘 강의에서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흐름이 바뀌었어요. 3월 중순부터 시작된 동학 개미운동으로 인한 주식 끌어올리기 장세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해외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을 샀다는 건 언택트가 더 이상 아니에요. 컨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뭐예요?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예요? 우리나라 현재 사회활동은 언택트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선행합니다. 몇 개월? 3개월.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컨택트로 가셔야 됩니다. 백신이 빨라야 뭐 내년 초? 아니면 뭐 올해 말?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 믿을 수 없다? 중국 백신 믿을 수 없다? 그래도 어찌됐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혈장치료제 미국에서 승인, 그로 인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오늘 제가 보니까 신풍제약과 신일제약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장 후반 들어서 쫙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번의 급등 흐름은 나온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혈장치료제, 백신, 뭐 진단 키트, 마스크 계속 돌아요, 종목이. 네. 종목이 계속 도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의 좀 폭탄 돌리기. 이젠 너.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신일제약, 신풍제약처럼 갑자기 몇 분 만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외인과 기관의 강세장, 강매수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요 근래 들어서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물량을 뺏기게만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됐나요? 좋은 모습을 이어갔죠. 바뀌었어요. 개인이 산다고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불과 저저번 주에는 개인이 끌어올리는 시장까지 왔지만 저도 이제 포지션은 바꿉니다. 왜요? 시장을 바로 봐야 되니까. 외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자 코스닥 쪽의 수급 개선주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꽉꽉 차는 종목들을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시장 가뜩이나 빠져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반등도 빠르게 나와줍니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잘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외인과 기관들 많이 사는 종목들 가운데 굉장히 실적 개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몇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찬찬히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관련주들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기관들이 1,000억 이상을 연속 순매수했던 적이 올해 최초입니다. 지금 그간 없었어요. 이 정도로 사실 그간의 물량들을 참 기관들이 행동이 너무 좋지는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조금은 눈을 좀 돌려주고 있다. 하나 조금 제가 걱정인 것은 해외 주식 잔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사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분명히 사는 것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조금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이죠. 네. 어찌됐든 그쪽으로 좀 자금들이 많이 가서 좀 아쉽긴 한데 기관들이 조금은 이제 많이 그간 판 자금들을 활용해서 국내 증시로에 대응을 하는데 코스닥 실적 수급주, 실적 성장주들 바닥이 원체 많잖아요. 종목이 사고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왜 또 사는가에 대한 부분. 사실 그간의 미중 무역 마찰 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네,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좀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한 달에서 2달 안으로 2,500포인트와 900포인트가 무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곧버스 타시면은 큰일 나요. 아시겠죠? 아유, 목이. 다음에 소리 지도록 할게요. 자, 곧버스 사시면 큰일 난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곧버스를 미리 사놨어. 사놔서 떨어지겠죠. 며칠 동안 떨어졌죠. 근데 이거를 정리한다?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시장 폭락 나옵니다. 폭락 나오면 그때는 떨어진 거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테니 그냥 놔두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곧버스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금액 베팅이 크시더라고요. 작은 베팅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시장은 2,500, 900 간다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정말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목해야 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주목해야 될 것들을 미리미리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종목들을 많이 고르는 타입입니다. 이 이슈들 사이에서 종목을 선택하고 그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1월이 되면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어떻게 잘 끝나고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 자,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유세 나섰습니다. 나섰죠, 유세? 나섰어요. 그런데
우선은 조금 승기를 잡기 위해서 조금은 출발하기 전에 혈장 치료제 긴급 승인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소식들은 뭐예요? 미국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을 검토할 것이다. 근데 바로는 안 할 거예요. 바로는 안 할 거고 조금은 아껴뒀다가 할 수도 있겠죠. 바로 하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좀 급하구나. 지지율에 대해서 좀 압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오늘 한화라는 종목과 한화솔루션이라는 종목. 요즘에 보면은 3세 경영의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LG, 그렇죠? 현대도 조금 이제 그 정 회장님께서 병원에 오래 계시다 이런 또 루머가 돌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삼성 마찬가지죠. 네. 전방위적으로 이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이 빠지던 말던지 LG그룹주들은 강세 흐름을 또 보여줍니다. LG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매주 거의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왜요? 주가를 올려서 정리를 해야 상속세를 덜 내잖아요. 간단한 이치라고, 이치. 다만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아니다. 시간은 좀 2년 정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 똑같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오르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과 연관관계에 대해서 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갔을 때 해피해지니까, 삼성의 입장은 일하기 편해지니까. 아셨죠?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코스피 쪽은 지금 당장에 얘기를 안 드리지만 코스닥을 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코스피도 분명히 따라올 것 같은데 왜 그러하냐면 지금 현재 이틀, 3일 동안의 시장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돌림이 더 심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금요일이 됐을 때도 같은 흐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출발은 했어. 그래서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2020년 이후에 코스닥에 1,000억 이상 기관이 연속 순매수 매수한 적이 이번밖에 없더라. 오늘, 어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기도 해요. 찾아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외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다음 주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이라고요. 이번 주에 특히나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제가 8월 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첨세법 관련주들. 자, 관련주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메디포스트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 빠지고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조정을 줬지만 시장 조정폭을 이기고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요. 미리미리 오늘 보니까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 미중 무역 마찰 해소 관련. 더 이상 미중 무역 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해소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조금 나오는 거고, 해소 분위기 가니까 하이닉스가 그냥 3일 동안 반등 쳐버리는 거예요. 그쵸? 요 관련 흐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보는 오늘 제 이 짧은 강의의 키포인트는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자, 언택트는 이제 우리는 행동만 하면 되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컨택트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계속 백신이 실패하던 코로나가 더 나오던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것이고, 시장은 컨택트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뉴욕 증시 출발했어요. 자, 지금부터 뉴욕 증시의 흐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애플 시총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합쳐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는데 주가 흐름이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다우 증시가 어제 급등했던 건 민감주들의 상승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백신 승인해. 딱. FED 자금 풀어. 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자, 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지지율의 격차가 크지 않는 이상 간다고요.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격차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측치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바이든 쪽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두세 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가장 항상 그렇지만 매년 9월 추석을 껴서 가을에 우리는 항상 풍성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장을 봤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또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단기적으로 시장이 빠졌다 올라온 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요. 좁다고요. 꼭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시간이 정신이 없네요. 자, 중요한 것만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주들 흐름 좋죠? 오늘 뭐 하나솔루션 11% 올랐나요? 오 마이 갓, 정말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LG는 계속 가죠. 전자, 화학 계속 움직입니다. 왜요? 세금 내야 되니까 올라간다. 다만 이게 갑자기 쫙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방송국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가 6월 말부터 거의 출발했어요. 방송국 지금 이게 일한 지가 다시. 제가 이제 한 2달, 거의 만 2달가량 되는 상황인데 이 2달만 볼 종목들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 방송국 나오면 최소한 내년까지 아마 LG랑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 이슈 크죠? 네, 찾아보세요. 재밌는 소식이 많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넘길게요. 자, 삼성은 뭐만 보면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보면 됩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물산, 생명, 아니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그룹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편안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게 아니라 편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주가 흐름 어떤가요? 약간은 횡보하면서 약간 조정받고 있죠?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매수 찬스가. 급하게 막 따라 들어가지만 마세요. 급등주만 사지 마시고 바닥에서 살 수 있는데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현 구간대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더 얘기할까요? CMO. 저는 이 기업을 좋아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대행 생산이에요. 대행 생산. 나 이거 옷 만들어줘. OEM 하잖아요. 나 이 약 만들어주세요. 네. 오늘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상한가 같죠? CMO 기업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약바이오가 관련해서 백신주들 뭐든 코로나가 넘어가면 뭘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CMO로 온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CMO로 온다고. 거기서 바이넥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픈 채팅방에 그 얘기 듣고 사신 분이 수익이 지금 30%가 난다고요. 제발 여러분 미리 시장을 예측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측해드립니다. 한 번만 집중해서 보시고 정 모르겠다 싶으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그냥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 카메라 대시면 되잖아요. 성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옆에 부탁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이랑 외인 기관 수급 특징주 매수가 무조건 필요한 시장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열어서 원익 QNC 수급, 포스코 ICT 수급, LB 세미콘 수급창을 잠깐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볼까요? 원익 QNC.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것만 볼게요. 이거 제가 사실 가족분들이랑 오늘 장 보다가 발견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화면을 보면서 아니 김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QNC 차트 이 상황이에요. 많이 내려왔다가 좀 올려치는 이틀 동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자면 제가 오늘 장에 주목한 거는 어제랑 그저께 보시면 3일 동안 기간이 좀 많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보세요. 자, 기간이 오늘 18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인이 12만 주가량. 그간에 조금 시장 안 좋았을 때의 흐름에서는 좀 매도 흐름 나왔다가 잡다가 다시 매도를 쳤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다시 잡는 모습이거든요. 금융투자, 보험, 뭐 연기금, 펀드 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매수가 들어와요. 근데 외인들도 이렇게 매수가 최근에 들어왔던 적이 많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다시 조금 들어가 볼까. 근데 이 종목이 뭐 실적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죠. 이 종목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이 종목 좋지. 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LB 세미콘도 수급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좀 퍼펙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컨택트를 보는데 컨택트 좀 그냥 대형주 쪽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이닉스 오케이. 제가 현대차 못 사겠으면 뭐 사라고요? 현대위아 사면 된다 말씀드리죠. 최근에 계속 어필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아니면 현대위아를 사세요. 그저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차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겠어. 그러면 나 현대위아 살래요. 현대위아 차트만 볼까요? 현대차 차트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에. 눈 감고도 그려지는 게 현대차의 주가 차트 흐름. 이 상황이에요.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위아로 넘어갑니다. 현대위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현대위아 차트가 이랬나?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아닌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를 너무 비싸서 나는 못 사겠어요. 또 이제 사실 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가격. 16만 6천 원에는 못 사겠어. 그럼 현대위아를 4만 1,450원에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좀 더 부담이 덜할까요?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포인트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또 민감주의 포스코 같이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아가지고 빨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2주 전부터 말씀드린 CMO 기업들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삼바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렇죠?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갈 거고 바이넥스는 오늘 움직여버렸네요. 수급이 오늘장 퍼펙트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인데 이슈머니는 벌써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메디포스트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차바이오텍 제가 이번 달 말까지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차바이오텍을 저번 주였나요? 8월 초쯤 추천드려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 손실 안 보고 잘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안 보셨다. 살짝 수익 분인 분들 계시더라고요.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제 추천주 사가지고 차바이오텍 들고 계신 분들 성공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LNC바이오, 파미셀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 해소 관련주가 좀 나는 사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중국 펀드를 지금 시점부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만 제가 그려드리면 파이다가 올라가다가 약간 여기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올라갈까 말까 고민되는 상황이거든요. 상해 종합지수 한번 봐보세요. 시간 관계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이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펀드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중국 펀드 하세요. 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엔터, 게임주들을 좀 보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런 큰 흐름을 갑니다. 이 흐름을 가요.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와서 또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 벗어나지 마시고 한번 관련주들을 보시고 대응하셔서 종목을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수익 한번 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제가 나와서 또 관심 업종 봐야 될 거 말씀드리니까 이 방송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왔을 때 수익 잘 나셨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고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도 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과 시장 흐름까지 짚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강의까지 들어봤으면요. 저희는 빠르게 좀 다음 종목과 업종 시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노란톡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들어오셔서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 좀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의까지 완료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들어봤으면 업종과 종목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오늘 업종 내 특징주랑 관심주를 따로따로 준비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특징 업종 내에서 좀 제약 CMO 쪽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특징주가 상한가를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네.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해서 조금 다르게 가져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급등했던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을 좀 특징주라고 가져오기에는 많은 분들이 또 따라 붙으실까 봐 네,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을 쓰죠. 이제 아무래도 불나방처럼 급등하는 종목. 우리 위원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 이 코너만 잘못 보고 들어갔다가 또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오늘 준비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 오늘의 업종과 일단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업종은 제약이긴 한데 CMO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아까 이제 대행 생산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OEM이라 보시면 돼요. 물건으로 따지면 제약 쪽은 CMO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진단 키트 쪽으로는 전혀 재미가 없는 모습이었고 CMO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또 백신 쪽 이슈가 좀 되면서 신풍제약이나 신일제약이 좀 급등하면서 조금은 마음 편한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신일제약과 신풍제약이 살아나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빠져나오셔야지 또 그냥 따라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를 놓치시고 정리를 못 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 업종 내에 CMO 중에 특징주라면 제가 바이넥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넥스가 오늘 결국 상한가를 갈까 말까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상한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더 갈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도 사실 이 업종 내 특징주를 할 때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6,000원대 가지고 나왔는데 제 목표가를 8,000원 잡았는데 6만 원이 갔나? 5만 원이 갔나 그럴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즘에 조금 자금들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불이 나면 불을 켜는 순간 불나방처럼 막 달려들어서 종목을 매집을 하는 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이넥스를 추천을 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다 바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특징주로만 말씀드리니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고요. 정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그래도 무거운 이 대형주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관심주는 바이넥스도 좋긴 하지만 이 종목을 보아보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심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안전하게 현 구간대 매수할 수 있고요.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잡힌 상황입니다. 지금 보자면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 전 고점을 다시 넘어가려는 시도 자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이상 문제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이유인 중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거는 뭐 삼성의 지배구조에 따른 그 움직임으로 바이오가 올라가고 물산이 편해지고 또 삼성생명과의 여타 지분관계의 변화, 이 삼성생명의 3% 룰로 인한 부분까지 본다면은 바이오가 올라줘야지 모두가 좀 편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보시면 되고,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CMO, 특히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였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뭐 코로나인데 코로나 관련 백신에서 이만큼 제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찍어내는 능력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찍어내는 능력. 셀트리온이 찍어내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주가 자체가 움직여줬고 코스닥 대장주였다가 코스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캐파 능력이 있냐, 공장이 얼마나 크냐의 규모의 경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신약 개발은 이제 끝난 거고요. 얼마나 빨리 많은 물량을 찍어내느냐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종목 같아요. 그냥 목표가 자체를 100만 원 박아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박아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은 상황. 단 제발 부탁드립니다. 짧게 보지 마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급등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상황 보면서 시장 흐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지 갑자기 뭐 20-30%씩 오르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급등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관심주와 특징주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계속해서 실험을 했었던 바이넥스 결국은 안착을 했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업종 내 관심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위원님께서 목표가 100만 원 아예 못을 받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절대 짧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봤으면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컨닝을 해보니까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 눈에 띕니다. 위원님, 그 종목이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릴 때는 항상 미리 공개 방을 통해서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고 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종목 괜찮겠다 싶은 종목들을 하나씩 꺼내기도 하는데 항상 공개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선침해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빠져서 방 열려 있습니다. 방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CJ, CGV도 똑같았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게 나갈지는 이 시간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차트를 열어놨는데 이런 느낌의 차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봉인데 아주 TV 가까이서 보면은 종목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다들 가까이 오셨을 것 제가 같아요. 저 TV를 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마우스를 좀 가려볼까요, 이렇게? 네, 궁금하게. 아직 안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차트는 어떠세요, 여러분? 바닥에서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스코비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에 이제 상승 시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얼마나 갈지 여부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꽤나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슈를 말씀드릴 때 이게 이 회사가 이 제품이 이 회사 거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 우선은 뭐 스마트 그리드, 알뜰폰, 바이오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이번 그린 뉴딜 정책과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AMI 사업인데 한전의 매출을 잘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을 알뜰하게 보내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곳에 딱딱 맞춰가지고 전력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알뜰폰 쓰실 텐데요. 알뜰폰 중에 프리텔레콤이라고 있습니다. 프리텔레콤이라고 있는데 업계 3위 안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프리텔레콤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또 말씀드리겠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제품을 하면은 저도 사실 이 제품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시계, 돌핀, 오딘, 한독. 예, 이 시계가 인스코비에서 지금 유통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있고요. 모르셨죠? 네. 돌핀. 근데 사실 납품 같은 거를 뭐 옛날에 공시 보시면 공군에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공무원 기관에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한독 잘 아시잖아요. 돌핀 시계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묻어진 게 아니라 지금 살아 있어요. 어디에? 인스코비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인스코비 기업 방문을 가면은 시계를 이렇게 선물을 제가 받기도 했는데 한독 시계, 돌핀 시계 잘 쓰진 않아요. 좋은 시계가 아니라 잘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기업 방문을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한 20번 갔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20번 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잘 아는 종목이고. 자, 그다음에 관계사 중에 이제 아피메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봉독을 가지고 벌독을 가지고 하는데 아피톡신이라는 이제 천연 신약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벌을 쓰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산 벌을 사용합니다. 네. 그 벌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알레르기 반응은 없습니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김문호 박사님께서 약 40년 동안 개발을 끝내 놓으신 약이에요. 굉장히 사용도가 많습니다. 천연 신약물로서 뭐 어디 아플 때 통증에 넣기도 하고요. 관절염에 넣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위험한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을 FDA에서 임상은 이상 끝나고 임상 3상 승인을 해줬어요. 임상 3상 니들 승인을 해줬어요. 그 임상 3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돈만 있으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회사가 만약에 이 제품을 판다면 한미약품처럼 주가가 날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언제인지는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고 매수를 한다면 저는 이제 한 2,200원 정도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매수를 하시면. 근데 사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바닥에서 올려쳤을 때 이 종목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네. 한 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자,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은 또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한 번 올려치면 무섭게 또 올려쳤던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그냥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매수 들어갔을 때 물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버액 이슈에 대한 부분, 시비에 대한 부분도 다 내년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당분간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조금 많이 보긴 해요. 우선 사실 3,000원 이상을 보긴 하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대응도 해야 되고 여차 뭐 상황도 봐야 되고 하니 우선은 약간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3,000원이란 가격이. 그래서 3,000원을 우선 말씀드리는 거는 4월 달에 보여줬던 그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8월 달에 고점 자리도 있습니다. 2,700원 자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 종목을 샀는데 궁금하시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 좋다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같이 조금 얘기 나누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손절가는 잡아드리지 않을 테니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자주 보던 그 종목이 맞네요. 위원님께서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방송에서도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인스코비 매수가 2,200원 아래로 공략 가능하고 일단 짧게는 목표가 3,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다. 바닥주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 좀 AS를 받아볼 텐데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들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이것도 짧게 볼 종목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8,000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계속 홀딩 할까요? 홀딩 하셔야 돼요.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뭐 엄청 많이 사실 분들이라면 거제도 아파트까지 보셔야 된다고. 거제도 맞아요. 네, 거기에 그렇게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아파트가 거기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장에 뉴스도 나왔어요. 배 두 척 수주 소식이 또 있었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삼성중공업 경기 민감주로서 경기 민감주에서 유통량이 확대되면서 BDI 지수가 꾸준하게 발틱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종목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삼성중공업, 현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 다 세 개 다 좋습니다. 같이 움직일 거고 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삼성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 나간 것뿐이지 네. 뭐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 변함없습니다. 8,000원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8,000원짜리 그렇게 먼 자리 아니에요. 언젠가요? 이때가 6월 달에도 한번 거의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두 척이 아니라 카타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보트를 그 큰 배를 끌 때 기름 석유 안 써요. 네, 석유 안 쓰고요. LNG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LNG 선으로 모두가 바뀌어요. 그린 뉴딜 정책 따라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 따라서 바뀌고 전 세계에서 발주하는 수주량이 2,500척이 3,000척 그 정도가 현재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잘 보세요.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글로벌 유통 물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출, 수입이 는다고요.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찍어내야 돼요. 네. 그게 한동안 이어질까요? 아니요. 굉장히 길게 갈 거예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미리미리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표들을 보고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면 늦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거 한번 사보고 나는 가져가 볼래 생각하신다면은 난 대형주 그래 좋다. 바닥주에서 한번 승부 보겠다. 바닥주를 급등주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 만들어줬을 때 기관이든 세력이든 수급이든 누가 만들어줬을 때 그때 우리는 팔고 나와야지 그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바닥에서 사놓고 급등주를 남들이 만들어줄 때 우리는 가뿐하게 털고 나오는 전략 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도 이 사항들 모두 말씀을 드렸죠. 수주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잡아둬야 나중에 급등할 때 마음이 편하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중공업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알찬 이야기 보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